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에서 스포츠팀 차장으로 재직 중인 송지훈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100일인 100일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스포츠업계 진출을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스포츠팀에서 현역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에 병행해서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는 중앙 UCN이라고 하는 최근에 중앙미디어가 새로 만든 자회사에서 전략기획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 전문지 베스트11에서 스포츠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온라인 매체 이데일리와 스포츠지 일간스포츠를 거쳐서 2011년부터 현재 직장인 중앙일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경험을 하면서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고요. 또 스포츠 미디어 업계가 돌아가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의 스포츠 미디어의 어떠한 현황들 그리고 미래까지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처음 치른 이 메가스포츠 이벤트 도쿄올림픽에서 스포츠 미디어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했는지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시대의 스포츠 미디어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 중에서 역시나 가장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건 현장감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의 어떤 도전 과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생동감 있게 담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는 그런 기능이 아주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우리 탁구 신유빈 선수 도쿄 입성 사진에서 보실 수도 있듯이 코로나19 때문에 선수들이 도쿄로 들어가고 또 나오는 그 과정을 취재하는 것조차도 힘들었고요. 또 경기 후에 진행되는 인터뷰도 최소 2m 이상의 그런 간격을 띄우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의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한 그런 감정선을 느끼는 게 참 어려운 그런 대회였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큰 대회에서는 사실 대회 기간 중에 미디어가 내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자주 다녀가는 선수촌도 외부의 출입이 완전 통제가 됐었고요. 심지어 대부분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경기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그런 대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과 스포츠, 사실 그 자체로 주목받는 것 못지않게 다른 이야기들이 올림픽 취재에 아주 큰 몫을 차지한 그런 대회이기도 했는데요. 올림픽 대회 내내 개최를 반대하는 어떤 일본 국민들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고요. 또 선수단 안팎을 둘러싼 어떤 한일 두 나라의 감정 싸움이 대회 초반에 좀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습니다. 개회식 중계방송사의 잘못된 자막 그리고 자료 화면 같은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또 우리 한국 양궁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른 안산 선수가 본의 아니게 성별 갈등에 휘말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변화는 비단 도쿄올림픽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스포츠 미디어 어떤 취재 환경에 커다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도쿄올림픽 상황을 소개하면서 취재 현장성을 살리는 게 좀 힘들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시대 이전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었던 현장 취재라는 게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수와 팀의 인터뷰라든지 또 경기 취재라든지 또 기자들에게 늘 열려 있었던 취재 환경들이 대부분 다 닫혀버렸습니다.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비대면 방식으로 영상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 게 일상화가 됐고요. 대회를 취재하는 것도 현장에서 기자석에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 진행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그런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사이클 대회를 비대면으로 가상현실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치른 그런 화면이 되겠는데요. 저 게임 속 화면 같은 그런 장면이 실제 사이클 대회가 진행 중인 장면이고요. 참가 선수들은 이제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전자장치와 연결해 놓은 자전거를 타고 대회에 참가를 해서 기록과 순위를 받았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변화는 스포츠 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도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서 추출한 그런 통계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지구촌에 좀 보편화된 그런 개념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 패턴 자체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이나 관람, 오프라인 모임, 출석, 출퇴근 이런 행동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또 그 대신에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또 직접 요리를 해먹고 원격 학습을 하거나 재택근무하는 이런 키워드들의 확장성이 눈에 띄게 높아진 걸 아마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실 겁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여럿이 함께가 아니라 나 혼자 또는 내 가족들 아주 소수의 지인들과만 함께 즐기는 이런 영상 콘텐츠들의 활용 빈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PC, 태블릿 같은 이런 매체들의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신문이나 잡지, 책 같은 이런 올드미디어들은 빠르게 외면받는 그런 현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에 스포츠 미디어도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활 패턴이 폐쇄적으로 바뀌고요. 또 미디어의 활동 폭도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물려서 함께 나타나는 게 바로 빅데이터 활용의 증가 추세입니다. 야구장에서, 축구장에서, 또 농구, 배구장에서 우리가 관중석에 앉아서 느꼈던 어떤 그런 짜릿한 현장감, 희열 같은 것들 느낄 기회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경기 내용을 글쎄요, 좀 더 세밀하게, 더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는 꾸준히 더 증가하는 것 같고요. 미디어도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중계 화면에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느린 화면을 통해서 판정의 정확성 같은 부분들 좀 세밀하게 체크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앞에서 소개한 야구를 비롯해서 골프나 축구 같은 이런 종목들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큰 폭의 환경 변화에 맞춰서 스포츠 미디어가 경쟁력을 지키고 또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시청자 또는 구독자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어떤 시각화 작업에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신문과 라디오, 잡지 같은 이런 올드미디어들의 활용도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디지털 디바이스의 어떤 사용 시간, 비율 이런 것들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단순한 어떤 글이나 밋밋한 영상으로는 점점 더 세밀해지는 어떤 미디어 수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미와 재미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장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가 또 뉴미디어의 어떤 대세로 떠오르면서 미디어들도 이런 유튜브 환경 안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주제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유튜브 시청자들의 어떤 이른바 감성을 최대한 자극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죠. 최근에 저희 중앙 UCN도 박항서 감독님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박항서 감독님이 남몰래 모발 이식했다라는 사실을 깜짝 고백을 하셨어요. 조만간 좀 풍성해진 그런 헤어스타일의 박항서 감독님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앞에서 기술적인 부분의 필요성을 살펴봤고요. 컨텐츠, 내용적인 면에서는 세 가지 S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스토리, 이야기를 담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는데요. 기쁨의 눈물, 아쉬움의 눈물,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흘리는 그 눈물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대로 끄집어내는 게 스포츠 미디어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스타, 새롭게 주목받는 선수들을 발굴해내는 게 또 더욱 중요한데요. 어린 시절에 사고를 당해서 발 길이가 짝짝이가 된 것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그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신체적인 콤플렉스를 딛고 올림픽 무대에서 선전한 그런 이야기들을 미디어로 접하면서 수용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통해서 만들어낸 스타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산업과 문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셀링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것도 코로나 시대 스포츠 미디어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와 중앙일보와 그리고 중앙 UCN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스포츠 미디어들과의 그런 소통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